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팍 포레연, 둔촌주공 아파트는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뜨거운 부동산 키워드, 그리고 올해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으로 기사 회생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실상 현장 거래를 뜯어보면 그리 썩 좋은 장밋빛은 아닙니다. 뭔가 찜찜한 구석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최근 서울 전세가가 그리 생각만큼 견고하지 못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죠. 죄다 전세가가 오른다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전세가는 그닥 치고 나가는 느낌이 전혀 없어. 오히려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이번 주 나온 서울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은 그만큼 전세가가 그리 시원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폭이 둔화되는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한 단계 내려갔고 수도권이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은 보합세, 그리고 지방은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주는 조금 하락폭이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전세가가 균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실제 현장에서도 충분히 일부 지역만 빼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지표죠. 특히 초반에 언급한 올림픽팍 포레연 전세가, 눈을 한번 비빌 정도로, 아니 이거 둔촌주공 전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체력이 뚝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 전세가가 3억짜리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호가로 붙여진 가격인데 물론 소형 평수죠. 3억 3천까지 전세가가 바짝 내려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으로 이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숨통을 틔워서 입주자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분양권 전세가 가격이 아래로 처박히고 있는 걸까? 뭔가 지표상 초조함이 묻어나 있는 걸 보이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입주 11월쯤이 되면 12,000가구 중에 전세 물량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 크기 때문이죠. 84제곱 국평은 거의 7억 5천대로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정도 전세가라면 헬리오시티와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 헬리오시티는 국평이 대략 9억 7천 정도 호가로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10억 정도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늘 둔촌주공은 헬리오시티를 이기고 싶어 하니까, 적어도 덩치 면에서 압도적이고, 게다가 신축, 아직 입지도 안 한 씀삥 아파트 아닙니까? 그리고 11월 테이프를 끊게 되면 상당 부분 주변 시세를 흡수할 수 있는 대장단지라는 자부심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헬리오시티를 늘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근데 전세가를 들여다보면 이건 그냥 꿈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떡하냐. 지금 헬리오시티와 국평에서는 2억 정도 전세가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전세가가 그리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는 건 지금 전세 계약이 4년, 그러니까 갱신 계약 포함하면 3년 유예가 뭔가 한쪽 퍼즐이 빠져버린 유예안이라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해서 초반 타이밍부터 3억대가 나올 정도의 약세 현상을 보이게 되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잔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입주자들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세입자 모시기에 열을 올릴 건 뻔하고, 전세가는 거의 출혈 경쟁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계속해서 조정이 될 거고, 지금 소형 평수 3억대 전세가는 더욱 아래로 내려갈 일밖에 없겠죠. 그냥 미끄럼틀 꼭대기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까? 지금 강동구 전세가도 서울에서 가장 약세를 보이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 특히 강동구는 신축 물량들이 올해 6월, 9월, 11월 연속해서 그냥 한 타스씩 쏟아지게 되는데, 서울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만 유일하게 전세값 약세를, 그것도 아주 뚜렷하게 선이 굵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 무슨 구렛나루야? 그냥 귀 옆으로 흘러내리는 굵직한 수염처럼 그렇게 오래 쏟아지는 강동구 전세 물건은 2,700건 정도 되는 거고, 거의 2.5배 정도 늘어난 물량이죠. 강동 헤리티지자이, 강동 밀레니얼, 그리고 올림픽팍 포레연, 얘네들이 합작해내는 전세 물량만 해도 어마무시할 정도죠. 앞으로 신축의 전세 물량이 더 늘어날 전망은 바로 고금리 때문에 대출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지 않고, 가뜩이나 스트레스 DSR 생기면 대출이 호락호락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냥 보증금으로 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전세가가 강동구에서 하락세가 본격 진행이 되면서 매매가는 더욱 아래로 바짓가랭이를 잡히게 될 겁니다.
자꾸 뭐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바닥론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뭔가 약간 위로 올라가는 조종세만 보여도 이렇게 호사가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4, 5월로 가봐야 분명한 궤적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베일에 가려진 거라 볼 수 있고 분명한 하락세라는 궤적을 되돌릴 만한 한 방이 지금 없다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라 볼 수 있고 이렇게 악재라 불리는 것들이 결국 비정상적인 집값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호재인 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렇게 더 이상 자산 가치로서의 아파트 값을 들어 올릴 만한 이 힘이 다 소진돼 버렸어. 더 이상 바벨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천하장사에 젖먹던 힘까지 쏟아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역대 부동산 사이클상에서 지금 찾아온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변동 요인 중에 그냥 태풍의 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 다들 정상적인 범주에서 지금 부동산 사이클을 보려 하는지 고개가 절레절레. 지극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부동산 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는 건데 수요가 이렇게까지 공급을 외면한 적은 단군 이래 없었을 겁니다. 웬만하면 어르고 달래서 시장이 스스로 문을 열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처져 있던 수요가 헐레벌떡 그 문 안으로 쳐들어올 기세로 금방 회복이 되곤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 그림자까지도 소실이 되어버리는 수요 종말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건데 그냥 완전히 방점을 찍어버린 겁니다. 이거 고금리 때문에 촉발된 수요 손절 현상이라 단순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완전히 인구 DNA가 한국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서 이거 그냥 인간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 옛날 부모님 세대에서 자산 가치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아파트 이젠 쳐다보기도 싫고 그냥 그거 떠안고 한평생 인생 갈아넣기 싫은 겁니다. 안정적인 삶보다 안녕할 수 있는 삶.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 같이 그냥 그렇게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자산 가치들과는 안녕하고 싶은 그러니 비트코인 같은 정말 날아다니는 금융 시스템에 눈이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모든 클래식한 자산 가치와는 빠이빠이 안녕이라 말할 수 있는 인간 구조 개편.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금융 시스템에 집중하는 겁니다. 모험을 걸 수 있는 그래서 더욱 수익 구조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런 DNA 속에서는 이게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아파트의 전통적인 가치가 그리 큰 이목을 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 시장 자체의 반등은 이제 수요라는 화목난로 같은 온기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아무리 금리 변동이 있어도 이거 요지부동 변하지 않는 사실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 거래들 이거 뭐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 정상적으로 매수세가 붙어서 하는 거래를 통해서 집값이 변동 곡선을 그리기보다 지금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는 거래보다 사인 간에 하는 직거래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요가 여러 젖히는 공지된 거래가 아니란 얘기인데 이런 직거래는 대부분 등기를 치지 않는 것이 2배 정도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미등기로 남겨두고 집값 띄우겠다고 작전을 짜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와중에도 신고가가 나왔느니 아니면 그냥 완전히 반등이니 하는 거래들은 어찌 보면 조금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수요가 다 죽었는데 누가 뭉칫돈 들고 와서 그렇게 떨어지는 칼날 같은 집값 받아주려고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니 순전히 직거래, 쌍방간에 눈짓, 손짓, 발짓까지 하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도 경악할 만큼 거래 신고 후에 등기를 하지 않는 아파트 비율 중에 직거래가 1% 이상 넘었다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중개거래보다 2.3배 정도 높다는 얘기죠.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로 간에 제3자가 끼지 않아야 뭔가 뭐 비밀 유지도 되는 거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도 편하고 자금이 서로 간에 돌고 돌아서 결국 본인 주머니에 있는 돈이 변동이 없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 단가만 높이려는 작전입니다. 이거 특수관계인 거래 중 326건 중에 무려 87건이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들 냄새가 고약하게 난다는 점. 그만큼 이 와중에도 우리는 가치가 쑥쑥 올라간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이걸 분명한 지표로 드러내려는 의도고 시세를 또 조작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결국 정상적인 수요가 말라가는 상황에선 더욱 득실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격을 띄우면 당연히 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쨌거나 이 상황 속에서도 집값은 결국 오르고 말 거라는 신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모든 자금 다 끌어모아서 일종의 배팅을 하는 건데 그렇게 곳곳에 이런 아파트들 깔아놓으면 결국 이건 아라비아 황금 융턴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전히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신고가 띄우기 통해서 그냥 덥석 꼭지를 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부동산 불패에 대한 사실을 신화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수요가 여전히 민물에서 흐르고 있어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거주 위한 수요는 거의 뭐 대기를 타고 있는 거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닥 아파트 가치의 모든 걸 몰빵하려는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결국 실질 수요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이 많은 물량, 그것도 어찌어찌 시세를 조작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집들이 팔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27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어서, 이 사실 아는지 모르는지, 역대 최고라는 지표는 그만큼 실제 거래되는 실수요가 거의 뭐 손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아니 그렇게 신나게 신고가 찍는데 왜 직거래를 해? 공인중개사 대동해서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공지된 가격표 단다면 그 동네 아파트 가치 더 올라갈 건데, 지들끼리 쉬쉬하면서 거래는 했다고 신고하고 가격은 뭐 어마무시 이전 정고점을 뛰어넘는 가격을 거래가 된 것처럼 부풀리기를 해대니 이거 그냥 완전히 실수요 자체를 조롱하는 거라. 자, 여기 낚일 사람들 모두 모여라. 근데 왜 매물이 27만 건이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고 팩트라는 사실이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금 8만 2, 3천 건 딱 붙어 있습니다. 이제 뭐 빼지도 않아. 파킹하기 뭐 귀찮다는 얘기죠. 아무리 뺐다 넣었다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으니까. 여차하면 가격 조정해서 급매로 팔 거라는 분위기. 그리고 경기도는 15만 4천 건 뛰어넘었습니다. 급매가 이전에 전부 나간 상태라 이후 추격 매수는 전혀 붙지 않는 상황이고, 이렇게 27만 건의 매물은 지금 부동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결국 초반에 말씀드린 둔촌주공의 전세가 하락 압박은 고스란히 앞으로 매매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나침반. 그리고 이미 수요는 대기 타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저의 수요는 죄다 금융 쪽으로 관심이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고, 아파트 황금성이 거래량 쪼그라들고 매물은 뭐 폭증이라 떨어진다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 아파트 자산 붕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시작이 된 건데, 시장 스스로 집값 범위를 아주 정상적인 수위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살을 깎아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냥 폭넓은 선택지가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둔촌주공의 전세가 약세, 강동구 전체의 전세가 하향 추세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서울 집값에 대한 충격 하락세로 상반기 또 한 번의 충격파가 전해질 예정입니다. 아무리 이 상황에서 집값 띄우기 그런 식으로 해도 결국 실질 수요는 다 알죠. 결국 시장에서 실수요를 이길 장사 없듯이 수요가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집값은 상반기 유례없는 변동성을 우리 눈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